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홍태선입니다. 바둑의 수에는 여러 종류의 수가 있죠. 정수가 있는가 하면 악수도 있고요. 또 묘수가 있는가 하면 무리수도 있습니다. 등등등해서 수십 가지의 수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함정수라는 수가 정말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수입니다. 이 함정수를 쓰는 쪽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큰 이득을 봐서 바둑을 일거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다소 불순한 어떤 동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당하는 입장에서는 은근히 기분이 좀 나쁘겠죠. 그러나 꼭 기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 함정세단 응수를 정확히 한다면 그 부분에서 오히려 바둑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함정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 착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이 착각수를 많이 두는데요. 아마추어 여러분들 이 바둑 두실 때 이 소감을 들어보면 좋은 바둑인데 축을 착각해서 졌다, 또는 단수를 착각해서 말변 넣는 바둑을 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도 안 하는 좋은 방법을 앞으로 저와 함께 바둑판을 통해서 또는 실전 예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축에 대한 함정수, 착각수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같이 바둑판 위에서 그러한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지금 이쪽 우상기 쪽의 모양을 보면은 흙에 백이 걸쳐져 있습니다. 이 걸쳐져 있을 때 이제 정석 선택을 하는데요. 이렇게 흙이 붙여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백의 선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 귀에 붙이는 수를 둘 때는 축이 아주 중요하죠. 축머리가 유리하지 않으면 이 수는 둘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붙여가면 흙이 이렇게 치받습니다. 이렇게 치받아서 이렇게 끊게 되는데요. 다음에 늘고요. 같이 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젖히는 게 급소고요. 다음에 같이 젖혀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거의 외길 수순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 흙은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끊는 수 때문에 지켜야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백이 선수로 이곳을 막게 되는데요. 이렇게 막았을 때 축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서로 교환이 되고요. 다음에 흙은 귀의 백과 수상전은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끊는 수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정석에 누가 좋은 결과 오는지를 결정하게 되죠. 여기 끊었을 때 백은 당연히 늘게 되는데요. 다음에 여기 단수를 쳤을 때 이 축이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는 수 외에도 이렇게 미는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백이 이쪽을 젖혀가면은요. 아까는 이 축이 좋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일로 모는 이 축이 또 성립이 돼야 백으로서는 이 정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축이 불리하면 백은 여기서 완전히 망해서 바둑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걸쳐서 귀를 붙일 때는 이 축이 유리하지 않으면 백이 이 수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실제 본 함정수를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아래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세 점을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백은 여기를 어떻게든지 좀 파괴를 하고 싶은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수가 이렇게 한 칸 높이 걸치는 수죠. 근데 이 수 이렇게 걸치게 되면은 백에 대해서 흙이 붙이는 수가 이 상당한 함정수의 노림이 있는 수입니다. 이 수를 당하면은 백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데요. 우선 이렇게 젖히는 것은 흙이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끌어서요. 이제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제 젖혀 나갑니다. 이렇게 젖혀 나갈 때 이게 보통 정석이죠.
네, 이렇게 2단 젖힘하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흙이 다음에 이렇게 밀어가서 백이 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렇게 잡는 게 기본 정석인데요. 이 정석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백은 이쪽으로 진출하는데 이 흙 때문에 거의 이쪽에 큰 집을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흙은 이쪽이 아주 좋죠. 앞으로 발전성이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구 치는 것은 2단 젖힘을 당해서요. 이것은 백은 중복이 되고 흙은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커서 이 호구 치는 수는 백으로서는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흙이 붙여왔을 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붙이는 이 수를 백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이 수를 두려면은 축이 유리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축은 이쪽 좌상기 쪽에 이 축머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백은 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좌상기 쪽에 축머리가 아주 좋은 곳에 백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안심하고 이 수를 두게 되는데요. 이것이 흙이 노리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나가서 끊게 되면은요. 네,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변화가 되죠. 다음에 백이 축이 유리하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의 진행이고요.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흙이 끊어갔을 때 백은 안심하고 늘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축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백도 큰 불안이 없이 두게 되는데요. 다음 한 수가 이제껏 흙이 노려왔던 그 회심의 그 함정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는 어디냐면 이렇게 씌우는 수죠. 여기를 씌우면 일단 백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는 백을 아주 괴롭힐 수 있는 후속 수단이 있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일단 벌써 백이 기분이 좀 이상하죠. 네, 모양이 똘똘 뭉쳐서 포도송이가 된 겁니다. 보통 바둑에서 이 포도송이는 아주 불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넉 점을 먹은 데 대해서 좀 위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다음 수를 보시면은 백이 아주 곤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호구를 칩니다. 그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한 수 빠릅니다, 지금. 백도 세수고 흙도 세수이기 때문에 백이 한 수 빠르지만 이 형태는 백이 크게 망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수가 되고요. 이제 전부 놓고 따게 됐죠. 그래서 이 모양이 똘똘 뭉친 데다가 바깥쪽의 흙새가 너무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망한 형태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바둑을 좀 두시는 분들은 이 바깥에 먼저 이 끊는 수를 좀 선수를 하려고 하는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있는 데까지 교환하고 이렇게 잡는 수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아주 더 망해버리는 수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수냐면은 흙이 이곳을 젖히는 수가 아주 무서운 수입니다. 이곳을 젖혀가면은 백의 다음 응수가 계속이 안 됩니다. 백은 여기를 때려야 되는데요. 이것은 넘수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넉 점도 잡을 수가 없고 백이 아주 망하는 그런 결과가 되죠. 흙의 함정수에 가장 크게 걸려든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모양을 보면은요. 이런 선수를 안 하고 그대로 잡는다 하더라도 너무 세력이 두터워서 이것은 흙의 함정수에 백이 크게 걸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백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모양을 한번 보시죠. 지금 처음 모양에서
이 귀를 붙였습니다. 이 귀를 붙인 수는 축이 유리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흑돌이 여기 있을 경우에는 이 붙이는 수가 오히려 함정에 크게 걸려드는 그런 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 붙이는 수는 절대 두시면은 큰 손해를 봐서 흑의 함정에 크게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이 장면에서는요, 높이 걸치는 수는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래로 걸치는 수가 평범하고도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걸쳐서 보통 이런 진행이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뚝 벌리고요. 다음에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쪽을 자연스럽게 백이 파괴를 하는 이런 진행이 예상되는데요. 이와 같이 두면은 백도 무난하게 이 흑 모양을 파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함정수에 노골적으로 흑이 유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침착하게 아래쪽으로 걸쳐서 이 함정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착각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을 착각하고요. 또 단수를 착각해서 아주 유리한 바둑을 쳤다는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그런데 전문 기사들도 가끔 착각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문 기사들이 착각한 그 예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우하기 모양을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지금 초반인데요. 우하기 모양에 아까 설명드린 그런 정석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백이 축을 착각했다는 겁니다. 여기를 끊었을 때 이렇게 이제 늘었는데요. 이 경우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 축이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백이 축을 모는 것은 여기 흑이 있어서요. 축이 안 됩니다. 이렇게 쭉 몰아도 여기 부딪혀서요. 지금 축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축의 착각은 이렇게 밀었을 때 흑이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젖혔는데요. 이렇게 몰았습니다. 이게 실전입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과연 이 사이로 이 축이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한눈에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축을 한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몰아서요.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렇게 쭉 몰아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계속 연결이 돼 있죠. 이쪽은요.
그래서 이렇게 몰게 되는데요. 이 사이로 축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 간격이 상당히 촘촘한 것 같아도 이렇게 몰면은요. 네, 이와 같은 수순에 의해서 이 축이죠. 상당히 아슬아슬하기는 해도 이렇게 나가서 여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이 요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쭉 몰려가지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이 장면에서요. 흙은 이쪽으로 모는 축이 성립이 안 되니까 늘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이가 상당히 촘촘하니까 뭐 설마 이쪽 축이 빠져나가겠나 하고 수일기를 전혀 안 한 거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밀고 이렇게 젖혔을 때 일로 모니까 이때는 백도 알게 된 겁니다. 흙도 이제는 이제 축에 걸린 걸 알게 되고요. 백은 이 단수를 친 순간에 이미 알았겠죠. 그래서 이 바둑을 여기서 흙이 던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한 단명국이죠. 거의 뭐 20수도 안 돼가지고 바로 여기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 기사의 바둑인데 이 바둑의 축에 걸린 기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선웅옥 구단입니다. 별명이 선웅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이 선웅옥 구단이 이 축을 착각해서 역시 워낙 속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쪽을 살펴보지 않은 게 착각하게 된 원인인데요. 그래서 이 바둑을 보시면은 전문 기사도 축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런 경우에 정말 그 아마추어 여러분한테 굉장한 그 어떤 매력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 기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축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추어 분들은 실전에 드실 때 조금 한 템포 늦춰서 축머리를 잘 보시면 이런 착각수를 범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전에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좋은 바둑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기사 실전에서 나온 이 함정수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두어졌으니까 한 10년쯤 전이죠. 아직 이 한참 성적을 내기 전에 1월 사범의 아주 기발한 그런 축의 함정수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첫 수가요, 여기 단수를 쳤습니다. 단수를 치니까 여기 축머리가 있어서요. 백은 물론 좀 의심은 하죠. 이 축이 안 되는 것을 단수를 쳤으니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나갔습니다. 다시 몰게 됐는데요. 점점 기분이 이상하죠. 축을 이렇게 한 수 잘못 몰면은 뭐 한 수에 7집 손해라고도 하고 뭐 5집 뭐 이런 손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축을 몰았어요. 여기서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둔 다음에 여기서 이세돌 사범의 날카로운 역습이 나옵니다. 그 수는 여기를 끼운 수입니다. 이 끼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축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단수를 쳤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백이 이렇게 나가서 응수를 하는데요.
잘 보시면은 이 백이 죽으면 이쪽 백이 전부 죽어버립니다. 이쪽이 전부 지금 흙이 한수부조로 잡혀 있는데 요 요석이 죽으면 전부 죽어서 아주 크게 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끼웠을 때 나갔기 때문에 다음 이 축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궁금하네요. 네, 실전 진행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단수를 쳐갔습니다. 네, 이 전문기사 바둑에서는 특히 이렇게 단수를 계속 쳐서 축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두는 바둑이 정말 드물죠.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어떤 착오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단수를 쳐 나갔는데요. 아마 실전 두는 그 상황에서도 주변에서 아마 이 바둑을 구경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진귀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외길의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흙의 응수가 절묘합니다. 축은 안 됩니다. 물론 축은 안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예, 이렇게 단수를 쳤습니다. 예, 나가서 축은 안 되죠. 단수 쳐도 계속 이쪽이 단수가 돼서 축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선수를 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요석을 축을 모는 과정에서 공배가 메워졌기 때문에 이 요석을 단수를 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는 흙의 의도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축을 모른 것은 엄청난 손해인데 여기 단수를 쳐서 이쪽 백을 전부 잡은 것은 또 어마어마한 이득을 받습니다. 과연 누가 유리할까요? 여기서 홍장직사범이 이쪽을 일단 하나 끊고요. 네, 이렇게 응수한 게 또 좋았습니다. 여기를 때리면 다시 때려서 백이 후수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백은 이쪽을 제압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하나 두니까 이쪽 흙도 거의 다 잡힌 모양이죠. 그러나 다음에 흙이 이렇게 때려내니까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쪽 흙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백은 이쪽이 흙도 악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돌의 활력이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용 가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거의 이제 집으로 굳어지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 바둑도 결과를 보면은 흙이 불계승으로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축을 몰 때부터 이 축머리를 계산해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꿔치기를 생각했는데 정말 보통 기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그 기발한 그런 착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 사범이 그 어릴 때도 저단자 시절에도 이런 상당한 그 어떤 특출한 재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로운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축이 안 되는데 축을 계속 몰아나가는 것은 모는 쪽이나 몰리는 쪽이나 다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두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바둑에서 백으로서는 아주 좋은 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요. 처음에 축을 여기를 몰았을 때 처음 이 축을 몰았을 때 처음 이 장면에서요.
여기서 백은 축이 유리하지만 나가지 말고 이쪽을 하나 이렇게 가일수해 두는 게 좋았습니다. 그것은 흑이 이곳을 때리면 백은 이쪽을 단수를 쳐서요. 그 대가가 충분히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은 성립이 안 돼도 침착하게 이쪽에 보강을 하는 수를 뒀으면 이 바둑은 흑이 그렇게 쉽게 이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둑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축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함정수가 있습니다만 정말 이세돌 사범이 어떤 재능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추어 여러분도 혹시 상대편이 축을 안 드는데 몰았을 때는 일단 한번 경각심을 갖고盤面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축에 관련된 함정수 착각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착각수는요, 일본의 인류 기사인 후지사 슈코 구단도 착각을 많이 하는 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팬들은 그 후지사 선생이 착각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매력도 느끼게 되는데요. 후지사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만약 한 번만 물을 수 있으면 역사상 내가 최강자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호언장담도 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그런 점이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참 즐거운 그런 일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여러분도 이런 함정수 착각수에 대해서 정확히 응수를 하신다면 더 좋은 바둑을 두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